아파트는 경쟁이 심하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덜해요. 물론 예전보다는 다가구 주택의 입찰자 수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경쟁이 좀 늘어난 이유는 금리가 지금 많이 저렴해요. 더 저렴해질 거고 계속 미국 금리도 그렇고 한국 금리도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추세 때는 수익형 부동산이 더 각광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건물주님. 안녕하세요. 저희 수강생분들은 대부분 다 부동산에 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특히나 좀 많이 고민하시는 게 아파트 같은 시세 차익형 투자, 그리고 다가구 같은 수익형 부동산 투자, 요거에서 고민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투자 종류가 굉장히 많긴 하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인 거예요. 시세 차익을 할 거냐, 수익형 상품을 할 거냐. 사실 이거는 답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나는 내 집 마련을 하면서 내가 거기서 거주하고 시세 차익을 나중에 볼 거야. 그 다음에 더 상급지로 갈아탈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시세 차익보다는 일단 나 월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각자 입장도 있지만 나이대도 또 있는 것 같아요. 30, 40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참 자영업을 하고 한참 이제 사업 소득이 있거나 아니면 직장 소득이 좀 크신 분이죠.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세 현금 흐름보다는 매도 차익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보통 이제 다가구 주택이나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득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뭔가 안정적인 수입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수익형 부동산을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더 좋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시세 차익보다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먼저 투자를 했어요. 그렇게 한 이유가 저는 이제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수입이 없다 보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것보다는 뭔가 안정적인 게 뭔가 있어야지 다음을 도모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으로 해서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강생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원하셔서 오히려 집을 매도를 하세요. 오히려 아파트를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아파트를 다 파시고 그걸 가지고 건물 투자를 한 다음에 두 번째 투자를 다가구를 한다든지 아파트를 할까, 그 부분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9월 7일날 부동산 대책이 나왔잖아요. 저희 수강생분께서 9월 11일날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규제가 있는 상태에서 좀 혼란이 있었던 시기였었거든요. 물론 서울 수도권 규제긴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서울 수도권 규제니까 지방은 괜찮아 라고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되게 조심스러운 시기였어요. 이게 건물 자체가 금액대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저희 수강생분이 낙찰을 받으신 거죠. 그 사례를 하나 제가 가져왔습니다. 대전 동구에 위치한 물건이고요. 물건 종별은 이제 근린주택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 면적은 70평이고 건물 면적이 148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현재 감정가가 14억 6,500만 원 정도가 됐는데 한번 유찰돼서 10억 2,5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감정가 대비 92%의 낙찰을 받으셨거든요. 약 13억 5,770만 원의 낙찰을 받으셨고 차순위 분도 13억 1,800만 원 정도가 됐기 때문에 큰 차익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낙찰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에피소드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때가 9월 8일날 시행이 되고 나서 3, 4일밖에 되지 않았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지방도 누구는 가능하다 대출이, 누구는 안 된다 이렇게 했던 혼동된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대출을 잡아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저희 수강생분께서 좀 고민을 하시다가 자금 계획이 좀 되셔가지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자금을 납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낙찰을 받은 물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건물 자체가 사용 승일이 22년이에요. 22년 3월 달에 준공된 물건이기 때문에 지금 거의 3년째 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라 신축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다중주택이랑 오피스텔이랑 좀 섞여 있어서 수익률도 괜찮고, 제일 중요한 거는 토지 용도가 또 중요하잖아요. 토지 용도가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토지 자체도 등급이 다 나눠져 있는데 그 등급 주거 지역 쪽에서는 제일 좋은 토지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일단 이 지역 자체가 사실상 그렇게 막 입지가 많이 알려진 지역은 사실 아니에요. 부동산에 가면 여긴 하지 말아라, 여기 왜 하려고 하냐, 이런 부동산의 이야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거래를 많이 안 해보기도 하고 이 동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안 좋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사실 이렇게 전문으로 하시는 분한테 가게 되면 여기는 이제 대전 토박이가 아닌 이상은 잘 모르는 지역이다, 굉장히 좀 좋고 물건이 많이 안 나오는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물건이 이제 동구 쪽에서는 좀 중심가에 있는 물건이라서 도보로 이동이 다 가능해요. 그래서 임대 수요도 굉장히 풍부하고 동구 쪽이 조금 오래됐거든요. 주변에 또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슈들이 또 있어요. 그 이슈가 된다면 이 물건이 또 3종 일반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나중에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또 될 수도 있고, 인근에 재건축 재개발로 해서 이주 수요가 있잖아요. 그 이주 수요로 해서 임대 수요도 풍부한 지역에 건물을 낙찰을 받으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 물건에 대해서 좀 수익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낙찰가는 13억 5,770만 원이고요. 입찰은 25분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순위와는 3,920만 원 정도 금액이 차이가 났고 대출을 11억
11억 5천만 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감정가 대비는 78.5%고요. 낙찰가 대비로 봤을 때는 84.7%의 대출을 받으셨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잔금 치르신 지가 하루 정도밖에 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명도하고 계시고 임차 세팅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수익형 부동산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의 임대를 맞춰서 대출 얼마를 받고 대출 이자를 제외했을 때 얼마 남는 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 그게 시세 차익 부동산과 수익형 부동산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월세가 848만 원 정도가 되고, 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4.4%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자 월 422만 원이 나가고요. 이자를 제외한 순월세는 426만 원 정도가 세팅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취득세랑 각종 비용 포함을 했을 때 초기 투자금은 약 2억 7천 정도가 들어가셨고, 보증금을 월세로 세팅을 했을 때 총 8,800만 원 정도를 회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최종 투자금은 1억 8,400만 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연수익률로 계산해보게 되면 약 27.8%의 수익률이 나오는 다가구 주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가구가 또 아파트를 또 비교를 해드리면 최종 투자금이 한 1억 8천 정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1억 8천을 가지고 서울은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수도권 기준으로 좀 외곽 기준으로 좀 보게 되면 보통 지금 한 6억대 정도의 아파트 물건이 있는데, 지금 무주택 기준으로 했을 때 뭐 한 70% 정도 대출을 받게 되면 6억에 70%면 한 4억 2천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취득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2억이 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 6억대 아파트를 사는데 투자금이 한 2억 정도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내가 실거주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실거주를 하지만 내 돈 2억이 묶이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시세 차익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첫 번째는 경매로 받아서 애초에 처음부터 좀 싸게 받는다.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사실 경쟁이 좀 심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저렴하게 살 수는 없어요. 많이 저렴하게 사면 10% 내지 5% 정도 될 거거든요. 그래도 10%라고 했을 때 한 6천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세 차익을 보려면 시세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시세 상승을 안 해요, 잘. 뭐 물론 이제 입지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외곽 수도권 6억대 아파트 가지고는 많이 올라봐야 1, 2억 정도가 될 텐데, 그럼 보유 기간도 또 길어지겠죠. 그리고 사실 여기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이자를 내야 돼요. 그럼 또 월세를 줘야 되잖아요. 그럼 월세를 주고 나서 이자 내게 되면 사실상 몇십만 원 남지도 않습니다. 그럼 그 몇십만 원을 받으면서 2억을 묻고 시세의 차익이 오를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요?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싫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부동산 투자자이기도 하지만 경매 투자자거든요. 근데 굳이 경매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는 시세 파악을 어떻게 해서 시세 대비 얼마 싸게 받고 얼마의 수익률을 보고 이런 분석은 잘해도 앞으로 시세가 상승을 하겠다라는 거는 잘 몰라요. 왜냐면 저는 이게 되게 싫어요. 투자를 하자마자 낙찰을 받자마자 바로 확정 수익이 나야 돼. 그런 투자가 좋지, 그냥 일반 매매로 해서 세 차익을 좀 기대하는 그런 물건들은 솔직히 좀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여유가 있다면 아파트를 한 상태에서 다가구 투자하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시세 차익이 많이 오를 지역이 아니고, 그런 지역이면 또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내가 못한다라고 하면 애초에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안전마진을 좀 확보해놓고 시세 차익도 충분히 다가구 주택에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아파트는 경쟁이 심하지만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 좀 덜해요. 뭐 물론 예전보다는 다가구 주택의 입찰자 수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경쟁이 좀 늘어난 이유는 금리가 지금 많이 저렴해요. 더 저렴해질 거고, 계속 미국 금리도 그렇고 한국 금리도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추세다 보니까 그런 추세 때는 수익형 부동산이 더 각광을 받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이 점점 인기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매매가도 또 그만큼 올라간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서 월세 받으면서 추후에 매도 차익까지 볼 수 있는 다가구 주택도 굉장히 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강생분 사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LTV로 쳤었을 때는 약 85%를 대출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대출 이자를 제외하고도 400만 원이 넘는 월세가 매달 또 들어오니까 1년이면 5천만 원이고요. 4년도 안 돼서 투자금을 모두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수익률이 무제한인 거죠. 그리고 또 1세대 1주택을 유지한다면 5년간 2억 5천만 원에 대한 월세는 전액 또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또 세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들은 다 우리의 수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파트 같은 경우도 또 월세 세팅을 좀 할 수는 있긴 하지만 현재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 보면 수도권이랑 뭐 규제 지역은 뭐 6개월 내 뭐 전입 조건들도 있잖아요. 뭐 물론 편법으로 해서 잠깐 전입을 해서 빼도 된다, 6개월 이내에 전입하라는 조건이지 유지 조건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잠깐 넣었다가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리스크는 있거든요. 편법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있고, 임차를 또 맞추기도 어렵죠. 그럼 내가 실거주를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또 돼버리니까. 그리고 만약에 임차에
사인을 또 드릴 수 있다고 해도 이자 내면 사실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시세 차익이 오를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야, 근데 기도를 했는데 안 되는 건 안 돼요. 뭐 물론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를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러면 아파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다가구 주택 가격이 안 오를까요? 올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오를 거라고 하면 시간이 더 필요하잖아요, 아파트보다는. 그러면 난 그 사이에 월세를 받고 있겠다, 이런 투자를 저는 하는 거죠. 저는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내가 한 달에 이자를 빼고 4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온다, 500만 원의 월세가 들어온다고 해서 직장 그만두시지 마시라고. 직장은 계속 다니시면서 원래 생활 수준으로 소비를 하세요. 그리고 400만 원, 500만 원 그대로 모으세요. 그리고 그 모은 돈을 뭐 해요?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 묶여버리잖아요. 남는 게 30만 원, 20만 원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돈을 모아서 투자할 수는 없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부분의 기회비용까지 전 따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 더 맞지? 좀 면밀하게 고민을 한번 해보시고 최종적으로 좀 결정을 내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다가구를 또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게, 다가구랑 다세대를 잘 모르세요.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실이 또 많죠. 뭐 18개, 19개, 10개 이렇게 있으니까 세금 폭탄이다, 그리고 취등록세를 낼 때 다 취득세 중과가 된다, 가끔씩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해야 된다. 이제 아파트는 누구나 아실 거예요. 당연히 1주택인 것도 알고 계실 거고,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통건물이고 통토지가 있는 상태에서 19가구가 있으면 19가구에 관련된 취득세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양도세도 마찬가지고요. 호실만 19개 호실인 거지 주택수는 딱 1주택으로 잡혀요. 1주택으로 잡혀서 취득세가 뭐 중과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큰 건물을 사는데 주택수도 하나밖에 잡히지 않고 수익형 부동산에 토지까지 깔고 있는 투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깔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아파트와 다가구 관련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각자에 맞는 투자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투자를 할지 다가구 투자를 할지 결정을 하고 나서 배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내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될지 결정하지도 않고 강의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제 강의뿐만이 아니라 뭐 아파트 강의, 뭐 다른 강의 되게 많잖아요. 내가 뭘 하고 싶은지를 모르는데 일단 그 강의부터 들어보시거든요. 그럼 이 강의를 들으면 이 강의가 좋은 것 같고, 저 강의를 들으면 저 강의가 들은 것 같고,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기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스스로에게 한번 또 질문도 던져보시고, 내가 필요한 게 월세 현금 흐름인 건지, 아니면 난 깔고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 시세 차익을 좀 볼 건지, 이런 부분들도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이 다가구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라는 걸 또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또 20, 30대 보다는 정년이 이제 얼마 안 남으시거나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다가구 투자로도 충분히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매매 차익도 많이 남길 수 있고 큰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보다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왜냐하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치동 같은 데나 음아파트 같은 경우에, 잠실 같은 경우도 그렇고 깔고 앉아있더니 나중에 뭐 2, 30억이 올라갔잖아요. 물론 다가구도 서울의 강남이라고 하면 더 그렇게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래도 황금성으로 봤었을 때는 아파트가 조금 더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여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일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당장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그 30년 동안 노후연금 빼고 유지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자식 눈치 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투자처가 아닐까 진심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가 정말 시세차익 몇십억, 몇억 이게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4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꾸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이 월세 현금 흐름이 정말 또 중요하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다가구 주택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다가구 세미나를 진행을 합니다. 다가구 주택에 또 관심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